이현주의 치밀한 계획이 하나둘씩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뉴 이재명과 리박스쿨 세력을 규합하여 민주당을 무너뜨리려는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현주란 인간이 지금까지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 그리고 어제 재판정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까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현주의 실체가 드러났다. 통일교와 깊은 연관, 한일 해저터널을 찬성하는 대한민국의 압도적 다수는 한일 해저터널을 반대합니다.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것도 맞고, 만약에 북한으로 철길이 열리게 되면 그 종착지가 부산이어야 되는데 일본이 되면 부산은 경유지가 된다. 한국에 그 어떤 득이 되지 않는다. 일본의 수건 사업이기도 하죠. 대륙으로의 진출. 한일 해저터널을 찬성하는 건 한국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통일교와 관련된 사람이 아니라면, 그리고 이현주처럼 아는 게 많은 사람이라면 특히나 그런 주장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인데, 이현주는 한일 해저터널을 찬성합니다. 마치 대한민국을 위하는 것처럼. 자, 이 이야기는 심각하죠. 통일교와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기 충분합니다. 그리고 리박스쿨 전임 강사, 이거 한 번 나와서 한 게 아니라 아예 리박스쿨 이승만 학당에 전임 강사로 등록돼 있는 것까지도 나왔죠. 그리고 문재인, 이해찬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까지 한 적이 있는 사람이 이현주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반대 삭발까지 했었고요. 이승만 찬양하고 명태균 리스트에도 등장을 합니다. 정치 철새, 당적 변경 8번, 공취모 앞잡이, 정봉주가 관리 힘든 관종 정도면 이현주는 통제 못할 언터처블이다. 이재명 욕했다고 정봉주 대신 이현주 선택한 개딸의 집단지성, 땅 치고 후회할 날 올 것,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 만난 격, 뼈를 때리는 김근식의 발언이 있었다. 이때 당시에 우리는 야 김근식 네가 뭘 알아? 이랬는데 지금 보니 아이고 뼈가 다 아프다. 자, 연휴 동안에요, 정치 읽어주는 여자 채널에서 이현주의 과거가 계속 파묘가 됐어요. 리박스쿨 이승만 찬양, 박정희 찬양에 이어서 한일 해저터널 찬성하는 모습, 그래서 통일교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죠. 그리고 이현주는 뉴 이재명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굉장히 위험한 갈라치기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동영까지 가세했다는 게 진짜 황당하다. 이들이 말하는 뉴 이재명, 이게 뭐냐? 그동안에 민주당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잘해서 이재명만 보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이게 뉴 이재명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뉴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새를 규합하려는 이유가 뭐냐? 이재명 이전의 민주당의 역사를 청산의 대상으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문재인 꺼져, 이겁니다. 이들의 전략에는요, 모두 문재인의 악마화를 활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김남국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친노 친문 꺼지라고 합니다. 형님 하면서 친목질에 대다가 대통령한테 부담을 줬던 인간이 갑자기 기어나와서 친노 친문 꺼지래요. 그래서 저 인간 왜 저러나 했더니만 안산시장에 출마하고 싶다는 얘기가 돌아요. 진짜 어이가 없죠. 이들의 말대로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민주당을 지지하게 된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는 건 민주당의 외연이 확장된 거잖아요. 우리도 반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요, 계속해서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운, 이현주, 김용남, 허은하 같은 사람들을 계속 영입해서 오른쪽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죠. 이재명의 정치는요, 플러스 정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뉴 이재명이라는 것들은요, 마이너스 정치를 원하는 겁니다. 이재명만이 민주당의 정통성이다. 이전의 민주당의 역사는 버려야 한다. 뉴 이재명 세력이 민주당의 주류가 되어야만 이재명을 지킬 수 있다. 이런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과 정반대를 향하면서 이재명을 위해서를 외치고 있습니다. 자, 뉴 이재명 이름 잘 지었어. 뉴라이트가 딱 떠오르잖아. 아주 마음에 듭니다. 뉴라이트도 우익의 고리타분함, 이걸 깨트리기 위해서 뉴를 붙였어. 뉴라이트, 있어 보이게. 그런데 지금은요, 친일 극우를 상징하는 단어가 되어버렸죠. 뉴 이재명 세력, 니들이 이재명을 위한다고? 이거 개소리입니다. 자, 이현주는 고성부TV에 출연해서 민주당에 밀정으로 들어가서 장악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현주가 했던 워딩을 그대로 따오면 일시적으로 좌파가 돼서 돌려 세우고 상당수를 우리 편으로 만들고 통합하는 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변화의 깃발을 들고 앞장을 설 테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 우리가 땅을 정복해야 돼요. 한 군대가 다 정복하면 좋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영주들을 보내서 정복해가지고 그걸
붙이면 된다. 실제 이현주가 한 말을 그대로 따온 겁니다. 이게 2019년도에 한 발언이에요. 빡빡 깎고 한 발언입니다. 아주 옛날에 한 발언이 아닙니다. 이 발언은요, 2026년 지금 실현되고 있는 중입니다. 민주당에 이재명을 팔아서 침투를 하고 윤석열과 싸우는 척하면서 지도부에 입성까지 했죠. 그리고는 1인 1표제를 반대하고 합당을 반대하고 공취모라는 세력까지 만들었습니다. 이현주는 자신의 오래된 계획을 차곡차곡 실천으로 옮기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는 뉴 이재명이라는 프레임을 들고 나와서 민주당의 역사를 통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동영까지 합세해주고 있습니다. 시장은 정직하다. 인수합병 경우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시너지를 내면서 주가가 폭등하기도 하고 잘못되면 오히려 폭락하기도 한다. 별 실익이 안 되고 리스크만 있다고 판단되면 미련 없이 단호하게 중단해야 한다. 어떨 때는 매몰 비용을 감소하고라도 말이다. 어떤 인수합병이건 MOU까지 체결한 이후 주가가 떨어지고 있거나 별 반응이 없다면 그건 시장의 평가가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신중히 들여다봐야 한다. 만일에 인수합병 건이 무산된 다음 시장의 주가가 오르면 그건 하지 말았어야 하는 딜이었던 거다. 합당을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현주의 다음 계획은요, 합당 무산입니다. 대통령은 계속 통합을 얘기했어요. 의원총회에서도 합당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시기의 문제만 있었을 뿐이었죠. 그래서 지선 이후 합당으로 의원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현주는 다른 소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민주당 의원이 할 짓입니까? 개별의 목소리를 낼 수 있죠. 하지만 의원총회에서 의견이 결정되면 다른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해당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현주는 의원총회가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합당을 아예 무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의원들이 지선 이후에 합당하고자 한 이유는 뭡니까? 지선에 집중합시다. 이걸로 분란이 계속 일어나면 지선에 집중하지 못하고 선거 질 수 있으니 지선에 집중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이현주, 한준호, 박성준, 공치모 대표 박성준 이 인간들이요. 지선 이야기를 안 해요. 오로지 합당 반대 그리고 전당대회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하고 있다고? 자, 아직 내란이 정리가 다 안 됐죠. 사법부의 반항도 눈에 띄고 있죠. 오늘 윤석열 판결 나는데 어떻게 될지 우리가 걱정하고 있죠. 이번 지방선거 완전 압승을 해야 내란 잔불 정리와 검찰개혁, 사법개혁 동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하고 싶은 일 지선 압승을 해야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합당 논의가 어쨌든 일단락이 됐잖아요. 그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이현주와 그 일당들은요, 지방선거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8월 전당대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정신 나간 것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조국 혁신당하고 연대해서 단일화를 잘 하고 이번 지방선거 압승을 할 거냐, TK 빼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 먹을 것이냐, 이 전략을 세워도 시간이 모자랄 판에 지방선거 얘기는 언급도 없습니다. 오로지 당권에만 관심이 있어요. 8월 전당대회 이야기만 합니다. 너희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다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다면 지금은 지방선거 이야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지방선거 언급이 없다 이것들. 설 연휴 동안에 이현주 과거 언행 다 드러나고 심각한 역사관, 밀정의 전략까지 드러났어.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현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한준호는요, 리박스쿨이 드러났을 때 열을 올리면서 발본색원해야 된다고 주장했죠. 그런데 이현주의 과거가 드러났는데 입국탓하고 있는 게 한준호입니다. 진짜 가증스러운 인간입니다. 가장 한심한 인간이 누구냐? 김용만! 김구 선생님의 증손자 김용만! 최소한 이 인간만큼은 이현주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섰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말도 없어요. 아직까지도. 이현주 같은 역사관을 가진 사람과 공치모에 같이 들어가 있어. 자기 권력 걱정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김구 선생님 팔아서 국회의원 되고 나니까 눈에 뵈는 게 없나? 재선을 위해서는 이승만을 찬양하는 인간과도 손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김용만!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친일파 같은 인간 아닙니까? 최소한 김용만! 너는 공치모에서 뛰쳐나오고 이현주 징계를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렇지 않으면 김구 선생님이 얼마나 수치스러워 하겠냐고요. 우리도 가만히 있는 김용만 너 때문에 이런 모멸감을 느끼는데 하늘에 계신 너의 선조들이 어떨까? 자, 김용만,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는 김용만, 우리는 너를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당장 이현주와 연을 끊어. 최소한 너만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두고 보겠어요. 자, 이현주는요,
과거 발언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할까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이게 그들에게는 4.3 검증이기 때문이에요. 김정은 개새끼야. 이거 시키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본인이 민주당을 점령하고 리박 극우 세력에게 넘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승만 찬양을 부정한다? 이러면 자신들의 동지들을 외면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사과하고 해명하고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사과를 하게 된다면 그 순간 계획이 틀어질 거라고 판단할 거예요. 이현주가요, 과거 발언에 대한 언급을 하는 순간 모든 관심은 이현주에게 쏠릴 수밖에 없어요. 정치 읽어주는 여자 채널이 60만이 넘는 채널이에요. 이현주 관련 영상은 10만회 정도 조회수밖에 안 나왔습니다. 100만, 200만의 조회수가 나온 게 아니에요. 이현주 자신이 언급을 하게 되면 이 사안은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조용히 넘어가려고 할 겁니다. 이현주는요, 자신이 밀정인 걸 스스로 밝혔습니다. 연휴 동안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한 이슈가 됐어요. 그리고 이현주가 쓴 글은 이 사안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가 아닌 합당 반대에 관한 글이었어요. 이게 이현주의 정체예요. 거기에 노란하고 있는 민주당의 의원들은 진짜 한심한 거예요. 그리고 진보 유튜버들 너무나 한심하죠. 이현주의 뉴 이재명을 가져다 쓰고 퍼뜨리고 있는 인간들, 이현주의 과거 발언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언급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윤석열 선고가 나오면 이슈가 거기로 몰릴 거기 때문에 이들은 이현주 과거 발언 언급 안 할 겁니다. 이놈들은요, 쥐기현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릴 걸 원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야 국민들의 분노가 거기로 향할 거니까요. 이재명만을 위한다는 뉴 이재명 세력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찬 회고록을 읽으라는 글을 올렸어요. 읽었니? 뉴 이재명들아, 읽었어? 안 읽었겠지? 이재명 대통령은 왜 뜬금없이 이해찬 회고록을 읽으라는 메시지를 던졌을까? 민주당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 역사 안에 본인도 있는 거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해찬 대표는요, 친 DJ였다가 친노가 됐고 친문이 됐으며 친명이 됐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해찬과 같죠? 우리가 친 DJ였고 친노였고 친문이었고 친명이잖아요. 우리가 대선 후보로 만들었고 당대표로 만들었고 대통령으로 만들었잖아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해찬과 같은 게 아니라 이해찬 대표가 당원들의 선택을 늘 존중했고 당원들이 그런 선택을 한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개파의 이익에는 관심이 없었던 분이 이해찬 대표입니다. 오로지 당원 주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해찬의 길과 가장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정청래, 유시민, 김어준 아니에요? 이들은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개파 정치를 한 적이 없고 당원들의 선택을 이해했고요. 당원들의 선택대로 행동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친명이고 친문이고 친노였다는 겁니다. 딱 우리들처럼. 대통령이 이해찬 회고록을 읽으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재명 파리를 할 거면 대통령이 시키는 것 좀 해, 이것들아. 이해찬 회고록을 읽어. 그리고 민주당의 역사를 공부하라고. 뉴 이재명, 민주당의 역사를 부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라는 겁니다. 이현주는요, 민주당에 침투해서 당 자체를 완전히 분열시키고 있어요. 이 전략이 뭐랑 똑같냐? 신천지가 하는 짓과 똑같은 겁니다. 힘이 없어. 숫자가 적어. 침투해서 분열시켜. 그리고 장악하고 통으로 먹는 겁니다. 이현주가 이 짓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노란하고 있는 한심한 의원들 정신 차려. 뉴 이재명, 얘네들이 하고 있는 짓 좀 볼까요? 당원 모집 중 뉴 이재명. 중도 보수에 서 계신 분, 효능감 느끼고 싶은 분. 이재명 없는 더불어민주당은 개판입니다. 8월까지 당비 1,000원씩 단돈 7,000원으로 세상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자, 얘네들 다음 전당대회 말고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재명을 위하면 다음 지방선거에 올인해야 될 거 아니야. 뉴 이재명은 지방선거 관심 없습니다. 지금 당원 등록을 해야 8월 달에 투표권이 생긴다. 이게 뉴 이재명이랍니다. 당을 장악하라. 신천지가 하고 있는 짓 그 전략 그대로 이현주가 하고 있는 겁니다. 뉴 이재명, 손가혁, 쏘리재명, 개딸. 지금은 뉴 이재명. 뉴 이재명이라는 것들이 우리 손가혁의 후예야 라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맞아? 대통령도 끊어낸 게 손가혁이야. 그런데 뉴 이재명의 역사는 손가혁으로부터 출발해. 장난하니? 이게 이들의 정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뉴 이재명 표방 갈라치기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1차 시도 박찬대 참패했고요. 2차 시도 김민석 거의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이 게임을 해봤어. 김민석의 정체를
빨리 파악해 버렸습니다. 지금 송영길에게 우르르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이현주, 강득구, 황명선, 박성준, 이건태, 박홍근, 한준호가 있다. 자, 송영길이 불안하다. 강득구 때문에 김민석 카드가 불안해졌죠. 여기서 등장한 사람이 송영길입니다. 우리는요, 송영길에게 빚을 졌죠. 개항을 양보하고 낙선이 유력한 서울시장 출마를 해줬어요. 그 덕에 이재명이 국회에 입성을 했고 윤석열 정권 동안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송영길에게 빚을 졌어요. 송영길은 언제나 당내 비주류였습니다. 송영길 당대표 시절에 진짜 힘 하나도 없는 당대표였습니다. 지금의 정청래 대표, 그 이상 힘이 없었다고나 할까요? 송영길 당대표 시절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시도했어요. 네, 당내 친문팔이 이낙연계에 막혀가지고 개혁 실패했습니다. 송영길이 한동훈의 먹잇감이 되었을 때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모른 척했어요. 거리두기를 쫙 했습니다. 송영길은요, 탈당하고 검찰과 싸웠죠. 힘든 시간 지내고 있을 때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모른 척했습니다. 그런데 무죄 판결을 받자마자 민주당 의원들이 우르르 몰려갑니다. 이현주파들이 우르르 몰려가요. 진짜 역겨웠습니다. 송영길은 개파 정치를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 상태는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송영길 정치 역사에 처음 받는 환대일 거예요. 차기 당대표로 이현주파가 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송영길은 여기에 화답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매불쇼에서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급을 많이 했고요. 조국에 대해서도 섭섭함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점을 비춰봤을 때 이현주 패거리들의 환대는요, 송영길의 섭섭함을 녹일 거라고 예측합니다. 송영길은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공부머리도 엄청나게 좋은 사람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영리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변희재 최대집과 손을 잡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송영길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변희재 최대집하고 손을 잡아? 아무리 윤석열과 척진 사람들이라고 해도 함께할 사람이 있고 안 할 사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송영길은요, 변희재 최대집과 손절을 합니다. 이 변희재와 최대집은요, 윤석열이 정리되려고 하는 순간 이재명을 공격하기 시작을 했어요. 오히려 탄핵을 반대하기까지 합니다. 이들이 그럴 줄 몰랐습니까? 송영길은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현주 패거리, 뉴 이재명 세력과 손잡으면요, 그 자산의 가치는 폭락할 거라고 봅니다. 송영길은 주변 의원들을 보지 말고요, 당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커뮤니티만 보지 말고 여론조사를 꼼꼼하게 살펴봐야만 합니다. 뉴 이재명 세력들이 당원 모집을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조직을 꾸려서 커뮤니티를 장악했다 하더라도 숫자는 미미합니다. 분위기는 잡았네. 실제 민주당 장악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송영길은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현주와 공치모와 손잡는 순간 민주당의 갈등은 폭발할 거예요. 송영길 전 대표, 정치 크게 보고 해야 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밀정 세력과 손잡는 그 바보 같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할 것 같습니다. 뉴 이재명 세력에게 송영길은 너무나 맛있는 먹잇감일 수밖에 없어요. 송영길을 우리 편으로 확보하는 순간 민주당의 갈등은 폭발할 것이다. 그러면 지방선거 민주당이 싹쓸이하는 거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자, 이현주를 보면서 뉴 이재명이 왜 튀어나왔으며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설명해드렸습니다. 뉴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을 위하는 척하면서 민주당의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놈들. 이게 뉴 이재명 세력입니다. 정태를 알았으니 우리가 잘 싸우면 되겠죠. 대한민국을 극으로 물들기 위한 체계적인 활동을 하는 리박스쿨 관련해가지고 뉴스타파가 지난 대선 2025년 5월에 대선 직전에 요거 이제 의혹 보도를 해가지고 굉장히 핫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민주당 이현주 의원의 리박스쿨 연루 의혹이 터지고 나서 민주당에서는 리박스쿨을 언급하는 의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솔직히 이 현상이니까요. 네. 그런데 관심에서 멀어진 사이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원에서는 이 리박스쿨 관련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야. 진행되고 있어 지금. 재판이 진행. 거기서 나오는 내용이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네네네. 이 처음에 문제 제기했던 그 뉴스타파 그 PD가 거의 유일하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정화 뉴스타파의 박정화
기자인지 PD인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PD님. 아니 그 언젠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썸네일에 우리 박정아 맞아요, 저를. PD인데 기자라고 썼나? 기자인데 PD라고 썼나? 내가 그거 잘 모르겠는데 난리가 났고 난리가 났다. 빨리 고치라고 저한테 하도 겁을 줘가지고 제가 PD로서 또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아. 기자로 불리는 것보다 PD로 불리는 그러니까 PD인데 기자라고 썼나 보군요 저희가 네. 그때 그래서 난리를 쳤나 PD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게 생각이 나서 PD로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죠. 황희두 이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황희두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박스쿨 문제 그래도 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네. 한때 이 공론장에 올라와 가지고 요거 좀 제대로 한번 뿌리 뽑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강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완전히 지금 예. 아까 앞에 되게 무관심으로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게 실제로 지금 민주당 안에서 이 얘기가 안 나오는 이유가 그 사이에 저도 좀 여기저기 알아봤거든요. 네. 근데 이 문제를 개파 문제로 보는 것 같아요. 개판. 리박스쿨 문제를. 이 이야기를 예, 하면 실제로 복수의 의원들한테 얘기를 들은 겁니다. 민주당 내 예. 아니 민주당 내에 그럼 리박스쿨 개파가 있다는 거예요? 말고 조심하셔야죠. 리박스쿨 문제를 거론하기가 이제 어려워진 상황이다. 아니 왜? 저도 이제 답답하죠. 아까 그 이원주 의원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그렇다고 아. 합니다. 근데 전혀 그렇고 와. 지금 재판에서 진행되고 있는 리박스쿨 내용이랑 뭐 아무 관련 민주당- 예, 없어 상관이 없고. 이거는. 그렇죠. 지금 재판 현장에 가면 기자가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가. 제가 기록해서 보도하지 않으면 아무 기사도 나올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재판이 진행 중인지도 몰랐어요. 몰랐어 사람들 네, 아무도 6월부터. 몰라. 사실 창피하지만 저는 아예 처음 알았어. 아이고. 처음 알았다고. 네. 근데 지금 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아. 그러니까 리박스쿨 댓글 부대 동참했던 그 청년 8명이 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 이런 거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 그럼요. 예. 윤어게인 집회에 갔다가 스카웃된 경우가 많아. 아. 거기에서 돈을 받고 댓글 작업을 했던 거야. 오. 근데 그 배후에는 또 어떤 극우 정당도 있어. 정당이요? 이러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우리 PD님을 통해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관심을 안 갖고 있어. 참 안타깝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좀 하나하나 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6월부터 지금 재판이 시작이 됐고요. 피고인이 16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 16명 중에 청년들은 8명이 돼요. 네. 근데 이제 그 재판 내용은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이 되는 거고 네. 구체적으로 돈을 얼마를 받았는지, 댓글을 몇 개를 작성을 했는지, 댓글이 내용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이 청년들이 이 댓글 활동을 어떤 경위로 이렇게 하게 되었는지 이런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 와, 우리가 그동안 항상 궁금했던 내용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댓글 작업을 했던 거야. 근데 거기에는 뭐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네, 그때 당시 이제 작년 대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6월 대선을 한 달 앞두고 5월부터 한 달간 쓰여진 댓글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댓글 활동을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피고인도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김문수 후보 상대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를 띄우기 위한 댓글을 썼다라는 증언들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댓글이 보면은 그 시니어라고 하는 노인분들 네. 그룹과 청년들 자승단이라고 부르는 청년들이 분할이 돼서 이렇게 자승단에는 이제 노인과 그 청년들이 같이 있어요. 자승단이 뭐냐면 어. 자유승리 댓글단이라고 해서 댓글단 이름이야. 자유승리 오케이, 오케이. 댓글단. 그래서 줄여서 자승단. 네. 댓글 부대를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댓글 오케이. 부대. 네. 그래서 청년이 15명이 있고 80명이 이제 시니어 노인분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 노인분들이 댓글을 쓰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청년들을 활용하자라고 기획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기획을 한 곳이 어디냐? 바로 자유민주당이라는 정당이었습니다. 극우정당 자유민주당. 아. 자유민주당. 자유민주당 하면 되게 낯선데 예. 혹시 고영주 변호사. 고영주 대표 예. 공안검사 출신의 그 박근혜 정권에서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했던 분이거든요. 네. 근데 자유민주당을 창당을 해서 2021년부터 이제 운영을 했어요. 고용주가. 근데 이제 현수막 정치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 전국에 현수막을 걸고 계엄을 옹호한다거나 5.18 광주항쟁, 민주항쟁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뭐 현수막을 달거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 현수막 다는 작업들도
리박스쿨을 동원해서 현수막을 달았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이게 노인들분들이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청년들을 동원을 하거나 리박스쿨 활동가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댓글도 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현수막도 현수막까지도. 달고. 그럼 댓글을 달았던 그 청년들에게 장학금도 네. 줬다고 하는데 네. 그 돈의 출처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재판 현장에서 나온 건 자유민주당의 고문과 사무총장이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에게 200만 원씩을 각각 입금을 하거든요. 그래서 400만 원이 입금이 됐는데 뭐 그 돈의 크기는 지금까지 밝혀진 건 그렇게 커 보이진 않죠. 네, 근데 그게 이제 한 달 기준으로 한 48만 원에서 38만 원에서 40만 원 수준으로 청년들한테 입금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무서웠던 게 그 초등학교 방과 후 교육, 맞아요. 그 강사, 예. 그 강사를 배출하는 것도 이 리박스쿨에서 했다는 거 이게 진짜 나는 소름 끼쳤거든요. 그래서 네. 분노가 더 컸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리박스쿨에 의해서 길러진다. 예. 와, 나는 이거 지금도 생각하면 끔찍하거든요. 이게 그 뉴라이트 세력들의 그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리박스쿨의 지금 자유민주당 관련된 정당과 자유민주당과 그리고 리박스쿨이 거기에 속해 있는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들이 많아요. 근데 네. 뉴라이트가 이제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그 배경을 가지고 이승만 박정희의 그 역사를 이렇게 미화하는 네. 그런 세력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아이들의 교육, 초등학교 교육까지 침투하려고 했던 현장이 당시에 저희가 보도했던 그러니까. 그 늘봄학교, 맞아요. 리박스쿨의 늘봄학교. 네. 그런 이거는 솔직히 탐나거든. 여기서 수료하면은 내가 강사가 되니까 이걸 미끼로 하면은 이거는 빠져들 사람이 진짜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실제로 저희가 그 최혜정 기자가 그 잠입했을 때 리박스쿨에 잠입했을 때 이 늘봄학교 강사 취업을 미끼로 댓글 활동 잘하면 강사까지 취업할 수 있다. 그 기자가 네. 맞아요. 네. 잠입 자료 네. 취재했잖아. 그래갖고 실제로 흔들렸다잖아. 네. 그 기자도. 내 강사 와, 이 기자보다 낫겠는데 실제 흔들렸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이 재판을 보면서 되게 흥미로웠던 건 이제 뭐 조직적으로 하고 돈 받고 이런 것도 매우 충격적이었는데 이 그 육사 출신의 예비역 장성들 그리고 육사 구국 동재 회장 이런 사람들 자유민주당의 고문이나 인사들로 이렇게 간부들로 있거든요. 네네. 그 사람들이 나이가 진짜 많은 분들이에요. 한 80대 중후반 이제 귀도 잘 안 들리시고 이런 분들인데 네. 그런 분들이 댓글이 중요하니까 근데 우리가 시니어들이 댓글 쓰는 것이 너무 어려우니까 와. 청년들을 활용하자라고 해서 청년들한테 돈을 주고 댓글 인력으로 고용을 한 거죠. 근데 그 인력 고용을 이제 집회 현장, 윤호개인 집회 현장 서부지법이나 네. 그런 한남동 관저 앞이나 이런 데에서 리박스쿨 간부들이 가가지고 스카우트를 한 거예요. 실제로 네, 실제로 그랬더라고요. 와. 그런 내용들이 재판에서 피고인들 이제 다 증언이 됐어. 네, 증언으로 나오고 있고 그 청년 피고인들 네. 굉장히 참여했던- 구체적으로 그 법정에서 진술이 나오고 있어. 네. 그래서 뭐 이제 피고인들 중에는 중국의 우마오당이라고 이제 중국의 공산당에서 이렇게 한 개당 댓글을 쓰면은 돈을 줬던 게 실제로 있었어요. 2010년경에. 중국에서 네, 중국에서 그 오마오라고 해서 네. 오마오당. 한거 한 100원 정도 받고 어. 댓글 네, 보내하는 그런 거. 오마오당. 네. 그런데 우파도 이런 악성 여론 조작을 대비해서 댓글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런 그 집회 현장에서 청년들을 꼬신 거죠. 그래서 그 청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거 진짜 나도 지금 평소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댓글팀이 있네? 그러면 나도 할래라고 하면서 가슴이 뛰어서 이렇게 참여를 했다. 약간 여론 정화시켜야 된다 이런 취지로 꼬셨나 네, 보네. 맞아요. 그 그리고- 집회 나가 있는 애들을. 그러니까 집회에 나간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는 네.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겠어. 그러니까 스카웃이 잘 되지. 리크루팅이 너무 잘 되는 거야. 네. 그래서 그 청년들의 리스트, 그러니까 그 집회 현장에서 뭐 단상에 올라가서 발언을 하는 청년들도 있고, 특히 좀 이렇게 막 크게 목소리 내고 이런 뛰어난 활동을 보이는 청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들을 리박스쿨 간부가 이렇게 리스트업을 했다고 해요. 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신혜한수 대표님이 네. 직접 보고 저희한테 알려주는 내용이거든요. 와. 그래서 그런 활동을 이제 리박스쿨에서 했고, 걔네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지금 법정에서 불법 그렇습니다.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정권 교체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들은 몰라 지금도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이들은 진짜 규모가 엄청 커졌을 거야. 그렇죠. 아마도. 네. 네, 지금도 뭐 물론 있겠습니다만. 네. 우리 이사님은 오늘 그게 이제 연결되는 게 보통 댓글 부대 하면은
기껏해서 댓글 남겨봤자 우리가 더 좋은 댓글 많이 남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이 뿌리, 이 세계관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네네. 사진을 보여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1번부터 시작을 해보면 네. 그 윤석열이 입에 계속 그 붙이고 살았던 게 반국가 세력, 반대한민국 세력 그렇습니다.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 세계관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 뒤에 더 나오겠지만 이제 미국, 일본 극우랑도 연결된다. 이게 제 핵심이거든요. 두 번째 사진 보여드리면 이게 제가 MB 얘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닌 게 이 뿌리, 이 시작이 이명박 국정원 때 원세훈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그때 당시에 이희천이라는 사람이 그 반대세의 비밀이라는 책을 썼다고 예전에 매불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렇게 세계관이 연결이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이 공작이 있고 또 자발적으로 아까 또 말씀 주셨듯이 뭐 재미 삼아서든 애국심이라고 생각해서든 이제 막 지금 생태계가 형성된 게 복잡해진 이유죠. 그 이게 세 번째로 넘어가 보면 실제 사례인데 개미청년단의 천다이라는 간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실제로 좌파 우파 진영 싸움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반대한민국 세력 싸움이다. 그리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이런 윤석열의 내란을 정당화하는 이런 발언들을 해요. 아 이거는 이제 윤석열 내란 직후에 했던 발언이에요? 예, 그 한창 막 탄핵 국면하고 막 이럴 때. 국면에, 네. 네, 그래서 6번 사진으로 좀 가보면 실제 화면 딱 이렇게 왼쪽 사진을 보시면 평범한 여성이 인터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천다이 네. 서울도원. 이게 이제 윤석열 탄핵 때 응원봉단 2030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윤석열 탄핵을 찬성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 반대되는 인터뷰를 한 거죠. 평범한 여성도 윤석열 탄핵 반대한다라는 식으로 한 건데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같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얘기가 나오죠. 이 자유통일당 무대에 서 있는 천다이 씨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일반 평범한 여성이 그쵸. 아니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와. 그래서 5번 사진으로 가보면 아까 말씀드린 개미청년단이 그럼 어디 속한 거냐? 열방제자교회라는 곳이 등장합니다. 여기 목사가 양준원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의 딸이 양메리 씨고 그 사람이 원래 개미청년단 대표 출신이에요. 오. 그게 이제 천다이 씨랑 연결이 된 건데 그 4번으로 가보면 이 양메리는 또 어떻게 연결되냐? 방금 말씀 주셨던 리박스쿨하고 연결돼요. 와. 리박스쿨 강사입니다. 꼼꼼하다 꼼꼼해. 예. 그리고 이게 또 더 심각한 게 7번으로 넘어가 보면 그 양메리의 남편이 누구냐? 전애녹이라는 사람이고요. 에? 전애녹 아빠가 그 유명한 정광훈입니다. 이게 또 사랑제일교회랑 집안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야 이거? 아, 그러니까 이게 와. 결국 기독교를 통해 예. 개신교를 통하네. 맞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제 10번으로 넘어가 보면 아. 정광훈 아들하고 양준원 딸이 결혼할 때 신혼여행 경비를 챙겨준 게 오른쪽에 있는 애니첸 기억하시죠? 애니첸. KC팩. 네. 이 KC팩이 또 막 그 미국 극우랑 연결해서 막 모스탄 황교안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한미 정치권을 연결해주는 자금줄 역할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얘기하는 유튜버들의 자금줄 역할, 아. 한국 미국과 연결 이렇게 돼서 이제 미국 극우랑도 연결이 되는 거죠. 큰일 났네. 이번에 그 미셸 스틸 네. 한국 왔는데 와가지고 그 교회 방문했어. 네, 이런 게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영락교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여드리는 것도 당연히 일부 그냥 사내 사례를 흐름 따라서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끝난 문제가 아니라는 거고 11번 사진을 보여드리면 지금 이제 미국 극우 사례를 간략하게 보여드린 거고 일본 극우 뉴라이트 사례 아까 또 말씀 주셨잖아요. 이 사람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얼빠진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네. 전국 다니면서 소녀상 테러를 하던 그 김병헌이 구속이 됐죠. 이 사람 8번 사진 가보면 이 인간도 리박스쿨로 연결됩니다. 오. 아, 이것도 리박스쿨 강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네트워크로 뭉쳐 있는데 더 심각한 건 12번 사진 가볼게요. 그 김병헌을 한국 내부에서만 밀어줬냐? 아닙니다. 일본 극우 카르텔이 똘똘 뭉쳐서 밀어줍니다. 우익 연구소, 출판사, 언론사, 정치인이 다 밀어줘요. 그러면 당연히 그 일본 극우들이 이 김병헌 한 명만 밀어줬겠냐? 당연히 아니죠. 한국에서 활동하는 친일파들이 한마디로 한국인의 얼굴을 달고 친일 그런 뉴라이트스러운 얘기들을 해야 효과가 있으니까 뒤에서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중 일부가 드러난 거고 이것도 리박스쿨로 연결된 거고요. 와,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 리박스쿨, 미국, 일본 이게 연결 네트워킹이 돼 있어. 이게 맞습니다. 이거 무섭다니까. 맞습니다. 미셸 스틸이 나는 그래서 지금 두려워. 실제로 되게 중요합니다. 그 이게 9번으로 좀 저는 마무리를 드리면 이게 앞에 쭉 말씀드렸듯이 지금 인터넷 인스타그램 같은데 중요하다고 다들 보시잖아요. 거기서는 광우뻥이라고 부릅니다. 이 광우뻥 선동이라고. 아까 이제 시간상 PD님이 말씀 이렇게 다 못 주신 내용들이 많은데 이게 MB 때부터 그 기획했던 조직들이 많아요. 그때 양성했던 조직들도 드러나고요. 결국 광우병에 대해서 이들은 계속 가짜 선동이었다. 이 이야기를 계속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일본, 미국 극우까지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거야말로 국가의 미래가 달린 문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비역 그 장성들 연결되고 네. 그러니까 이 군 정보기관이 이번에 윤석열 내란 때 적극적으로 역할한 이유가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 개혁 얘기는 지금 거의 나오지도 않고 있는데 이 얘기를 빼놓고는 이거 정상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아까 앞부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왜 개파 문제가 되냐. 모든 민주당 정치인들이 뭐 이게 다
민주당 그 이재명 대통령 지키겠다 이 말씀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전 그 진심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지금 가장 표적으로 삼고 가장 그 집요하게 괴롭힌 그 게 이재명 대통령인데, 대통령이야. 근데 이 문제가 지금 어느 순간 사라지고 PD님 혼자 이렇게 재판을 다니신 게 맞냐? 이제 나라를 구하시는 거라고 전 진짜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 이게 얼마나 야금야금 좀 먹는지를 빨리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왜 또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바라보지? 난 참 이게 안타깝네. 굳이 제가 뭐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었던 일을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김준혁 의원님을 한번 비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김준혁 민주당의 의원님한테 김준혁 의원님 왜냐면 그 역사학자 리박스쿨 이런 걸 집요하게 추적하셨던 분이라 저도 기대를 많이 했고 맞습니다. 어느 순간 이제 언급이 없으셔서 비판을 했는데 이제 연락이 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리박스쿨 이제 그 뭐 소녀숙이든 뭐든 재판받고 다 사라진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 생각은 좀 다르다. 이게 껍데기는 사라지지만 항상 저들이 물밑에서 다시 움직이잖아요. 그럼요. 그걸 끝까지 뿌리를 뽑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전 얘기한 거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정치인들도 꽤 많습니다. 끝난 거 아니냐? 네, 뭐 재판 받고 있으면 이제 이거 처벌한 거 우리 손 넘어간 거 아니냐. 그게 쉽냐 이게? 얼마나 뿌리가 깊은데. 뭐 조금 첨언을 드리면 아까 네. 이희천 교수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중요한 게요. 그 국정원 교수거든요. 국정원에서 이제 실제로 국정원 요원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활동을 했던 분인데 네. 이 사람이 아주 오래전부터 반대세라는 거를 엄청나게 강조해서 알려왔었어요. 반대세요? 네. 반대세. 아까 언급된 나왔잖아. 네. 반대한민국 세력. 네. 네. 그걸 네네. 이제 윤석열도 차용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저기 이사님께서 좀 제기를 해주신 거고, 근데 개엄 전에 네. 반대세에 대한 개념을 정리한 파일을 특전사 교육 자료로 배포가 됐다는 거예요. 특전사 교육 자료로 네. 배포가 됐어요. 네, 근데 이게 전체로 배포가 됐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일부 장교 부사관에게만 배포가 됐는데 배포의 양은 확인은 못됐다. 배포된 네, 것까지는 근데 확인했고. 자료는 배포됐어요. 네, 그 자료까지는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배포의 근원지는 어디서 배포를 한 거예요? 맨 처음에 그거를? 이희천이 이제 부사관한테 전달을 해서 이걸 배포해라라고 얘기를 부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계엄 전에 반대세가 무엇인지 특전사 장교들 사이에서 이게 돌았던 거죠. 자료. 와. 국정원 직원들도 교육한 사람이고요. 반대세의 비밀이라는 책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그 체제 전쟁, 김용현, 윤석열이 계속하는 얘기들이죠. 체제 전쟁이다. 그 책을 쓴 사람입니다. 체제 전쟁 마스터 플랜 책이라는 책을 썼고요. 지금 또 무슨 책 썼냐면 기획된 내란이라는 책까지 쓰고 있어요. 근데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멀쩡하게 돌아다니냐 이거죠. 그 기획된 내란이라는 책은 지금 교보문고 가니까 아예 판때에 이렇게 네, 이제 떡하니. 떡하니 팔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내란 동조 세력에 대한 책을 그대로 이렇게 판매해도 되는 것인가? 이희천 교수는 지금 정확하게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확인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정강훈 쪽 자유마을의 총재란 직함도 있고 그러니까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전환길이 네. 또 책을 홍보해주고 그냥 그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뭐 수사받는다는 얘기도 전 못 봤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계속해서 뭔가 논리를 개발해내고 그걸 전파를 하는 역할을 많이 하나 뉴라이트 보군요. 쪽에서는 네, 뉴라이트 집회 쪽에서. 현장이나 뉴라이트 쪽에서는 이분이 되게 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 종교 쪽이랑 또 연결돼 있습니다. 이 국정원 출신이고. 예. 와, 이게 진짜 심각하다. 이거 너무 곳곳에 지금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무서워. 맞습니다. 미셸 스테인 교회 갔다니까 2번이나 갔어 이번에 오자마자. 2번 나갔어요? 2번이나 갔어. 이거를 좀 우리 뉴스타파가 좀 많이 네. 집중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도 지금 방금 이제 이사님께서 설명하신 K시팩 그리고 이제 저 김병원 씨의 지원하는 후원 세력 이런 것들을 좀 추적을 하고 있고 죄송합니다. K시팩 같은 경우는 이제 애니첸이라는 큰 후원자가 있잖아요. 그분은 이제 하와이에서 부호로 활동을 하면서 네. 미국의 트럼프 지지 세력들한테 기부도 많이 하고 네. 그리고 한국에 처음으로 부정선거 그 개념을 이렇게 가져온 사람이에요. 미국의 개념을 이제 2021년도에 K시팩이라는 거를 설립을 하면서 한국에도 부정선거가 있다. 물론 이제 2019년부터는 저기 그 황교안 이런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계속 주장을 뭐 했지만 쪽이나. 그런 게 잘 안 먹혔다가 이제 이제 K시팩이 붙으면서 젊은 청년들을 끌어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빌드업 코리아라고 기억나요? 예, 빌드업 코리아. 예. 거기에서 이제 김미나라는 김미나 여성분. 근데 여기 그 애니첸 홍보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돼서 다 연결돼 있어. 이게 만만한 게 아니야. 이걸 어떻게 한 번에 끝내? 못 끝내. 그래서 여기에는 그
전쟁, 그러니까 세계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계속 유지를 해야 이 애니첸이라는 사람이 핵무기를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 체제를 유지해야 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전쟁 체제가 되어야지 본인한테도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이희천이 말한 뭐 체제 전쟁이다, 뭐 사상과 이념 전쟁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 퍼뜨리는 거죠. 네. 이 국정원이 중요한 게 마무리하자면 일본판 CAA랑도 연결이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일본 극우의 니즈도 한반도 평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막 평화헌법 구조 건드리고 그런 세력들이잖아요. 네네네. 그런 게 다 연결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댓글이라고 자꾸 이렇게 키워드가 꽂히니까 야, 뭐 댓글 갖고 이래. 그렇지.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다. 그렇지. 네, 이건 전쟁 문제입니다. 이거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네, 미스터스티 나 걱정돼 죽겠으니까 네, 우리 저 고맙다. 예, 네. PD님이 좀 잘 좀 네. 취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거의 그 두 분만 해. 이 그러니까. 주제는. 아 이걸 다룬 데가 매불 쇼밖에 근데 없어요. 이게 사실. 진짜 중요한 이슈거든. 네. 이거는. 중요하니까 저희 자주 불러주셔서 아, 예, 저희가 잘 모시는 겁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주 의원. 이원주 의원은 보니까 그때 무슨 딥페이크 그 딥페이크- 합성물. 네. 그래서 아예 국회에 안 나왔더만요. 아, 맞아요. 불출석 기권으로 들어가나요? 어쨌든 네. 아예 안 나왔더라고요. 출석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보안수사권 폐지 형사법 개정 유감 신중했어야 된다. 사실상 반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 문제로 입원까지 할 수 있죠. 정신적 충격을 받으면은 그리고-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 입원한 지도 지금 몇 주 이상 됐잖아요. 상임위원장 못 받아가지고 네, 그- 비슷한 시기였었죠. 근데 그러면서 지금 형사법 개정을 유감이다, 신중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더 황당한 친구 하나 있죠. 정민철. 정청래, 추미애, 서영교, 김용민, 박은정 5분께 공개적으로 엽줬습니다. 이 보안 수사권 문제하고 2030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본인이 이제 2030의 대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누구지 주진우가 정민철을 때렸을 때 내가 정민철 편을 들었어. 네. 그래도 우리 새끼 패는 건 우리가 하지 너한테 맡길 수 없다 이런 거. 예. 그거 고발했다 그랬거든요. 특정 SNS 좌표 찍었다고. 아, 네, 맞아요. 근데 그 올공에서 시위했던 분들 사진 찍어서 올렸다라고 하면서 이거 고발했었을 근데 겁니다. 정민철 군은 저 법은 좀 읽어는 봤을까요? 이게 법은 여러분 있죠. 법은 뭐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법은 사실은 역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역사라고 하는 게 다른 말로 말하면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뺏으면서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면 내란까지 일어난다는 걸 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골 때리는 게 검찰과 경찰이 구분되는 게 사실 아니고 수사 잘하는 검사들이 중수청 가면 된다니까요. 네, 수사하고 그럼 뭐가 문제야? 네, 수사하고 싶으면 중수청 가면 됩니다. 네. 근데 걔네들 지금 수사 인력 유지하고 싶어가지고 보안 사건 남기라고 한 거 아니에요. 정권 바뀌면 또 수사하겠다는 그 짓거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서민을 위한 수사를 하고 싶으면은 중수청으로 가면 파견 나가거나 아예 직장을 바꾸면 되는 맞아요. 문제지. 네, 무슨 네, 네. 말도 안 되는 꼴 같은 소리예요. 그 검사들은 지금 나는 검찰청에 공소청에 남아가지고 지금 공소유지만 할 거야 이럴 것 같아요. 형사부나 이런 데 있던 상당수의 검사들은 중수청으로 갈 거예요. 그게 이름만 바뀌는 거지 사실 그 검사들이 그 수사 인력 그대로 검사만 가겠어요? 검찰 수사관들 다수 갈 거 아닙니까? 네. 얼마나 대단한 짓거리를 한다고. 그 구분을 공소청하고 중수청 구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직 검사들은 공소청하고 중수청 이렇게 어느 정도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을까요? 갈지 얼마 안 말지 이런 남아서 거요. 점점 가지. 네. 점점 갈 얼마 안 수밖에 남았으니까. 없지. 그리고 경찰도 무시하면 안 돼요. 이지은 같은 변호사 출신 경찰들 겁나게 많습니다. 갑자기 왜 그게 나옵니까? 아니 경찰의 현대화 과정이 벌써 그럼요. 20-30년 됐어. 네네, 그럼요. 왜 보통 이제 경찰들을 제외하고 경찰학교 나온 경찰들이 약간 좀 수사 능력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있어갖고 경찰에서 변호사급들 막 계속해서 충원을 했던 거잖아요. 심지어 이지은은 경찰대 나와서 변호사까지 된 사람이고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았나요? 영국에서 영국에서? 석사. 네. 사실 이런 사람들이 수사 잘하지 굳이 경찰에 있었다 그러면 그러니까 골 때리는 거라니까요. 저거는 정민철의 말은 검찰청을 편드는 말이에요. 네. 진짜로 서민들의 어떤 고통이 마음속으로 걱정이 되면 그 검사들은 중수청으로 오면 됩니다. 가장 심플한 문제 이거는. 네. 그리고 지금 봐봐요.
검찰 동우회 이 대통령 보안 수사 폐지권 거부권 행사해야.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짜로 서민을 생각하면 이 검사들 중수청으로 오면 되지. 뭘 걱정이에요, 맞아요. 사실. 그러니까 또 저렇게 계속 또 흔들고 있는 겁니다. 네, 다 끝났다고 하는데 끝날 때까지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당연히 대통령께서는 공약이고 하시니까 거부권 행사 안 하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만약 시행이 되잖아요. 시행이 되면 검찰에서는 계속해서 흔들려고 할 겁니다. 일부러 혼란과 갈등 이야기를 할 거고 이거 봐라 검찰개혁 잘못됐다라는 거를 자기들이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사건 지연시키고 문제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언론 플레이하고 할 겁니다. 그 어쩔 수 없는 그 혼란의 시기를 잘 우리는 버텨내야 되고 언론에서 이상한 언론 플레이하고 막 이상한 그 보도하고 기사 보내고 하는 것도 거의 속지 말고 잘 이 시기를 잘 이제 버텨내야 된다. 잘 생각해 보면은 저 검찰 동우회는 자기들의 기득권이니까. 맞아요. 예. 저 사람들 저 검찰을 나왔다 그래도 안에 알고 있는 자기 어떤 인적 관계 갖고 사실은 변호사 하는 전화 거죠. 변론부터 해서 네, 변호사 하는 이 지랄지랄 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보안 수사권을 뭐 검찰로부터 폐지하면 서민들이 불이익 받는다고 이건 잘못된 프레임이고 진짜 수사 잘하는 검사들은 중수청 가세요. 그럼 되잖아. 그 수사 노하우가 있으면 중수청 가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하면 되잖아. 왜 굳이 검찰청이라고 불리우는 공소청이 남아 있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프레임을 이렇게 바꿔야 돼. 네. 진짜로 서민들이 걱정되면 중수청으로 가시오.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자, 몰솔트님. 검찰이 만든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본 적 있냐? 정부 형 인사들 하나같이 같이 왜? 이러고 있는데. 자, 웃기는 이야기들이고요. 저는 최근에 너무 지지부진하다가 통과가 되니까 이 보안 수사권 폐지 이제는 10월부터는 검찰이 수사권이 없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또 지금 검찰에 걸려 있는 거 지금도 있어요. 지금 그래요? 검찰 조직은 다 정리가 되는 거죠. 이제 없어지잖아요. 공소청과 네네 중수청으로 나뉘어집니다. 예. 근데 지금 검찰에서는 검사가 2,000명이 있고 지금 수사관이 4,000명이 있는데 최대한 그 수사관들 남기려고 지금 하는 거죠. 그러겠죠. 예. 그게 목적이라니까. 맞아요. 숨은 목적이 그거라니까. 빨리 정권 바꿔야 되고